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쌤입니다. 요즘 얼굴에 컴플렉스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신데요.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또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오셔서 다들 뭐라고 하시는데요? 자주 질문 주시는 것 중 가장 흔한 거가 비개방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비개방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비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이제 비주에 흉터가 남지 않고 또 회복이 빠르니까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개방 수술을 보형물만 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혹시 코끝 수술을 개방처럼 하기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개방하고 비개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우선 개방과 비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주를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죠. 이제 비주를 열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끊기게 되고요. 혈관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자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보존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혈관을 통한 이제 혈류가 보존이 되니까 아무래도 회복도 좀 빠르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단순히 그러니까 흉터가 안 보여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 이제 공급되는 중요한 혈관이 보존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코의 생명력을 좀 보존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니 근데 코 수술하면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비개방은 덜 해요? 좀 덜해요. 개방을 하게 되면 좀 더 박리 범위도 넓게 되고 아무래도 더 깊은 곳을 박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더 신경에 대한 훼손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비개방은 박리 범위가 그거보단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방으로 수술하는 게 안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개방으로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비개방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환자분들이 바라는 모양 또는 니즈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비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많아요. 비개방으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수술 경험이 없는 첫 수술인 경우가 좋습니다. 재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흉터살도 많고 해서 굉장히 이제 박리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수술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수술적으로 좀 더 진행하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매부리코나 화살코를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또는 연골을 다듬게 되는데 이거는 비개방으로도 충분히 쉽게 가능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겠고, 화살코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끝이 좀 올라가면서 코가 좀 짧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콧등의 매부리도 훨씬 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지신 분들도 비개방으로 접근할 때 좋은 환자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개방을 했을 때도 실리콘을 넣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자연스러움과 또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비주로 올라가는 혈관이 보존돼서 회복이나 붓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주에 흉터도 없고 회복이 또 빠르니까 그로 인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비개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회복 기간이 돼요?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한 1주만 돼도 붓기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2주 차에 실밥을 뺐는데 그때쯤 오셨을 때는 다들 화장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비개방은 돼지코도 돼요? 내가 물어볼라 했어. 되긴 하는데 근데 해서 좋을 건 없어요. 그러면은 개방은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개방도 가능한데 근데 원하는 모양이 개방형으로만 가능한 어떤 상황과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첫 번째, 짧은 코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를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길이 연장을 위해서는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접근이 더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코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를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높이를 많이 쌓아야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갈 거고 또 그걸 견디기 위한 강한 지지 구조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장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재료를 쓸 수 있는 개방형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개방으로는 화려하게 못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틀려지는데 코끝 연골이 발달이 있거나 피부가 얇다 그러면 화려한 코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원장님 코는 비개방으로 가능해요?
아니, 개방해야지. 세 번째는 구축된 경우. 어차피 수술을 하려면 그 구축된 살들을 전부 다 박리를 해서 펴줘야 돼요. 피부 연부 조직 자체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박리면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 비개방에서는 되게 어렵죠. 비주를 보존하고 콧구멍만 열어가지고는 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자체를 용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형 접근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축된 그런 흉터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당겨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겠죠. 다시 당겨 올라가지 않도록 뭔가 강한 재료로 확 잡아줘야겠죠. 어떤 분들에는 비개방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개방형이 가장 정직한 방법일 수 있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술법 자체가 아니라 코의 상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비개방이 좋다 또는 뭐 개방이 확실하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고 나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의학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깊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누군데요? 나? 오늘은 개방과 비개방의 차이, 그리고 유형별 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내 코가 어떤 코인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고정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